지금 욕실 선반에 놓인 샴푸를 한번 보세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그 샴푸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비싼 샴푸를 쓰니까, 나는 자연주의 제품을 쓰니까, 나는 미용실 추천 제품을 쓰니까 하고요. 하지만 비싸다고,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전문가가 추천했다고 해서 성분표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가격과 이미지와 성분은 별개입니다. 오늘 그것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수년째, 어쩌면 수십 년째 같은 브랜드를 써왔을 겁니다. 광고에서 봤던 모델처럼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을 기대하면서 그 브랜드를 믿어왔을 겁니다. 아침마다 반복하는 그 습관에 단 한 번도 의심을 품어본 적 없었을 겁니다. 샴푸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거품이 나고 씻어내면 머리가 개운하고 향기가 남고 끝.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믿음을 뒤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의 두피에 매일 닿고 있는 그 샴푸 안에, 유럽에서는 이미 고 있는 그 샴푸 안에, 유럽에서는 이미 금지되었거나 엄격히 규제되는 성분들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방부 처리할 때 쓰는 화학물질이 보존제라는 이름으로 들어있습니다. 자동차 엔진의 기름때를 닦아내던 탈지제와 같은 계면 활성제가 세정 성분으로 들어있습니다. 호르몬 균형을 교란하는 방부제가 아무렇지 않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여러분의 두피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샴푸 브랜드들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성분표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에 접수된 집단소송 판결문을 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성분 공개 자료와 한국소비자원 보고서를 샅샅이 검토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규제하는 성분 목록과 국내 허용 성분 목록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독립실험실의 테스트 결과들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피해야 할 샴푸 7가지와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안전한 2가지를 공개합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제품의 성분을 알고 선택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각 브랜드가 내세우는 이미지와 실제 성분 사이의 간격을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끝까지 보세요. 마지막에 공개되는 안전한 대안 정보가 여러분의 두피와 머리카락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욕실 가까이 계시다면 선반에서 샴푸를 꺼내 뒷면 성분표를 준비해두세요.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댓글에 지금 쓰는 샴푸 이름을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7가지 브랜드 중 하나를 매일 두피에 바르고 계신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오랫동안 같은 샴푸를 써온 부모님, 두피 트러블로 고민하는 가족, 아이 머리를 감겨야 하는 분들께 꼭 보내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의 건강을 지킵니다. 7위, 리조이스. 대한민국 대형마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어느 매대에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소비재 기업 P&G가 만드는 이 샴푸는 수십 년간 아시아 시장에서 판매되어 왔습니다. 저렴한 가격, 풍부한 거품, 향기로운 냄새, 겉으로 보기엔 나무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분표를 펼쳐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리조이스의 첫 번째 문제는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줄여서 SLES라고 부르는 성분입니다. 거품을 만드는 이 계면 활성제는 원래 산업용 탈지제로 개발됐습니다. 자동차 엔진의 기름때를 닦아내는 데 쓰이던 성분과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샴푸에 들어가는 농도는 공업용과 다릅니다. 하지만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강력한 탈지 능력은 그대로입니다. 그 탈지 능력이 지금 여러분의 두피 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샴푸하면서 느끼는 시원하고 개운한 감각. 그것은 세정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피의 천연 피지막이 통째로 벗겨지는 감각이기도 합니다. 이 피지막은 외부 세균, 환경 오염물질, 자외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우리 몸이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정교하게 만들어낸 천연 보호막입니다. 그것을 샴푸 한 번에 완전히 벗겨내는 것입니다. 방어막이 무너지면 두피는 비상 모드에 돌입합니다. 잃어버린 보호막을 복구하기 위해 피지를 과도하게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샴푸를 할수록 머리가 더 빨리 기름지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틀만 지나도 두피가 번들거리고 결국 매일 샴푸를 해야만 하는 상태가 됩니다. 샴푸가 두피를 더 자주 씻게 만드는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매일 씻어야 하니 매달 3병을 사게 됩니다. 이 악순환이 P&G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피를 건강하게 만드는 샴푸라면 결국 씻는 주기가 늘어나야 합니다. 사용량이 줄어야 합니다. 하지만 리조이스를 쓰는 분들은 씻는 주기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씻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두피 건강이 개선되지 않으니 샴푸를 계속 사야 하고 그것이 기업의 반복 구매를 보장합니다. 더 많이 씻을수록 더 많이 팔립니다. 두피 건강과 판매량이 반비례하는 구조입니다. 리조이스의 두 번째 문제는 디메티콘을 중심으로 한 복합 실리콘 성분들입니다. 처음 사용했을 때 머리카락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리콘은 모발 표면을 얇은 막으로 코팅합니다. 윤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 막입니다.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릴 때 느껴지는 그 매끄러운 감촉은 머리카락이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덮인 것입니다. 이 막은 일반 샴푸로는 완전히 씻겨나가지 않습니다. 매일 쌓이고 또 쌓이고 층층이 축적됩니다. 몇 달이 지나면 모발이 무거워지고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볼륨이 사라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리콘 막이 두피 모공을 막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막힌 모공은 피지와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산소 공급이 줄어든 모낭이 약해집니다. 모발이 가늘어지고 결국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리조이스를 쓸수록 머리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얇아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50대 이상 여성분들 특히 주목해 주세요. 이미 호르몬 변화로 모발이 가늘어지는 시기에 실리콘 축적까지 더해진다면 탈모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실리콘 성분이 두피에 얼마나 단단히 달라붙는지 직접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리조이스로 머리를 감은 후 물로만 헹굼을 3번 반복해 보세요.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을 때 여전히 매끄러운 느낌이 난다면 그것이 남아있는 실리콘 잔여물입니다. 리조이스 같은 고함량 실리콘 샴푸는 통상적인 세정 과정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잔여물이 남아야 다음 날도 부드러운 느낌이 유지됩니다. 그 느낌이 소비자로 하여금 이 제품이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플라스틱 코팅이 벗겨지지 않은 것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지금 리조이스를 쓰고 계신 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성분을 매일 두피에 바르고 계신지 확인해 봅시다. 리조이스의 가격 경쟁력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SLES와 실리콘 같은 저원가 성분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가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피 건강에 드는 사후 비용까지 계산하면 진짜 경제적인 선택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과 진료비, 탈모 치료 비용, 두피 케어 제품 비용을 합산하면 샴푸에서 아낀 돈이 여러 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조이스도 충격적이지만 다음 브랜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배신입니다. 리조이스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조이스는 피부 친화형이라는 문구나 순환 세정이라는 표현을 마케팅에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요 계면 활성제로 SLES를 사용하는 제품에 피부 친화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과장입니다. 소비자는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성분표로 제품을 평가해야 합니다. 앞면에 쓰인 문구는 기업이 원하는 이미지이고 뒷면의 성분표가 실제 현실입니다. 6위, 선실크. 유니레버가 만드는 이 샴푸 역시 국내 이마트와 쿠팡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패키지, 모델의 풍성하고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 실크처럼 부드러운 머릿결을 약속하는 이름. 실크라는 단어에는 특별한 마케팅 힘이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부드럽고 자연스럽다는 이미지를 즉각적으로 연상시킵니다. 그 이름 하나로 소비자는 제품이 뭔가 다르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성분표는 그 이름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선실크에는 파라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메틸 파라벤, 프로필 파라벤 혹은 그 파생 성분들입니다. 파라벤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파라벤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첨가하는 합성 방부제입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제조 비용을 낮출 수 있고 다양한 온도와 환경에서 안정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성분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두피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파라벤은 피부를 통해 흡수됩니다. 두피는 신체에서 혈관이 가장 발달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혈관이 풍부하다는 것은 성분 흡수 속도가 빠르다는 뜻입니다. 팔이나 다리 피부보다 두피를 통한 흡수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매일 샴푸를 하면서 수분간 두피에 닿아 있는 성분들, 그 흡수 면적과 속도를 생각하면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해집니다. 흡수된 파라벤은 혈류를 타고 체내 곳곳에 도달하며 지방 조직에 축적됩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은 파라벤이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내분비 교란 물질임을 지적합니다.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처럼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의 핵심입니다. 체내에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는 외부 물질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면 정교하게 조율된 호르몬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2014년 일부 파라벤 성분의 화장품 사용 허용 용도를 대폭 강화했으며 특정 파라벤은 화장품 허용 성분 목록에서 완전히 퇴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 소비자를 위해서는 기준을 강화하면서 한국 소비자에게 파는 제품에는 동일한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니레버는 유럽 소비자의 건강은 더 강하게 보호하면서 아시아 소비자에게는 구기준의 제품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가 유럽 소비자보다 덜 중요하다는 논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성분 논쟁이 아닙니다. 같은 다국적 기업이 같은 브랜드를 파는 나라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만든다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50대 이상 여성분들께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하는 나이에 매일 내분비 교란 물질을 두피에 바르는 것이 호르몬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실크에는 파라벤 외에도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와 합성 향료가 다량 포함됩니다. 합성 향료는 하나의 성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십 가지 화학 혼합물이 향료라는 단 하나의 단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향료 성분을 영업 비밀로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피에 닿는 성분이 무엇인지 소비자는 알 권리조차 없이 매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선실크는 실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성분표는 실크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선실크가 한국 시장에서 사용하는 모델들은 대부분 아름답고 윤기 흐르는 머릿결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선실크를 써서 그 머릿결을 갖게 됐다고 광고는 암시합니다. 하지만 광고 모델들이 실제로 어떤 헤어케어 제품을 쓰는지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광고 속 머릿결은 고도의 헤어스타일링과 영상 편집 기술의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선실크 때문이 아닙니다. 선실크의 마케팅은 동남아시아와 한국 등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설계됩니다. 아시아 여성의 머리카락 특성, 즉 검고 굵은 머릿결에 맞는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여성을 타겟으로 만든 제품에 아시아 기준이 아닌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케팅 타겟과 성분 기준이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제품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실크를 현재 사용 중이라면 성분표에서 파라벤 계열 성분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이 단어들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오늘 영상에서 드린 정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위, 럭스. 이름 자체가 고급스럽습니다. 럭스는 라틴어로 빛을 뜻합니다. 유니레버가 이 브랜드를 설계할 때 의도한 이미지가 명확합니다. 고급스러움, 세련됨, 빛나는 아름다움. 국내 대형마트와 쿠팡에서 판매되며 셀레브리티가 등장하는 화려한 광고는 럭스를 쓰면 자신도 그처럼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럭스를 처음 집어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격도 적당한데 뭔가 특별한 느낌이 난다고요. 그 느낌이 마케팅의 힘입니다. 하지만 성분표에서 그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럭스의 주요 세정 성분은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입니다. 앞서 언급한 SLES보다 자극성이 더 강한 이 성분은 산업용 세척제로 개발됐습니다. 두피 세포막을 직접 손상시킬 수 있다는 복수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자료에서도 접촉성 피부염의 주요 유발 물질로 지목됩니다. 두피가 민감하거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성분이 얼마나 자극적인지 이미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샴푸 후 두피가 따끔거리거나 붉어지거나 갑질이 일어나거나 밤에 두피가 간지러운 현상. 이 증상들이 럭스를 사용하면서 생겼다면 그 원인이 이 성분일 수 있습니다. 럭스에는 파라벤도 들어있습니다. 선실크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만 한국 소비자에게 파는 제품에는 여전히 들어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브랜드, 나라마다 다른 기준. 럭스에는 또한 합성 향료가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럭스 샴푸병을 열어보면 진하고 인공적인 향이 바로 납니다. 그 향 뒤에 숨겨진 수십 가지 화학 혼합물이 두피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성분 공개 의무가 없는 향료 뒤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소비자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럭스를 포함한 유니레버 계열 샴푸들의 광고 예산은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 돈이 소비자의 두피 건강 연구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성분을 의심하지 않도록 만드는 이미지 광고에 투입됩니다. 럭스를 오래 쓰신 분들 중에 두피가 예민해졌다거나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광고는 판타지를 팝니다. 성분표는 현실을 말합니다. 두 개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럭스를 매일 사용하는 분들 중에 두피에서 쓴맛이 느껴지거나 두피가 타이트하게 당기는 느낌을 경험한 분이 있다면 주목해주세요. 그 감각이 SLS가 두피 표면을 과도하게 건조시키면서 나타나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두피는 말하지 않지만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읽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럭스가 약속하는 빛과 성분표의 현실 사이 어딘가에서 소비자의 두피 건강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유니레버의 연간 마케팅 예산이 조 단위라는 사실을 알면 왜 그 광고들이 그토록 설득력이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련된 광고도 성분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광고가 아니라 성분표를 보는 것입니다. 럭스를 특히 오래 사용해온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피의 자극 반응은 즉각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쌓이는 성분들이 어느 순간 복합적인 문제로 터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방적 관점으로 성분을 바라보는 것이 두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접근입니다. 다음 브랜드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수천 명이 소송을 제기한 이야기입니다. 4위, 트레세메. 올리브영과 쿠팡에서 팔리는 이 샴푸를 보면 미용실 전문 제품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의도된 포지셔닝입니다. 살롱 퀄리티라는 표현을 전면에 내세우고 가격도 대중 샴푸보다 조금 더 받습니다. 전문 미용사가 쓰는 제품이라면 당연히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프로 미용사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일반 제품보다 성분도 더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2021년 미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소비자들이 트레세메를 제조하는 유니레버를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는 DMDM 히단토인이라는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DMDM 히단토인은 포름알데히드를 천천히 방출하는 방부제입니다. 포름알데히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신체 표본을 보존할 때 쓰는 화학물질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방부 처리할 때 쓰이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독특하고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포름알데히드를 담배, 성면과 같은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그 물질이 샴푸 안에서 보존제라는 이름으로 천천히 방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방출이 즉각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DMDM 히단토인은 물과 반응하면서 서서히 포름알데히드를 내보냅니다. 따뜻한 물로 샴푸를 할 때 거품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포름알데히드 방출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입니다. 밀폐된 욕실 공간에서 뜨거운 물과 함께 두피에 직접 닿으면서 방출되는 것입니다.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트레세메를 사용한 후 심각한 탈모를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풍성했던 머리카락이 불과 몇 달 사이에 급격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샤워 후 배수구에 쌓이는 머리카락의 양이 점점 늘어났고 빗질할 때마다 빠지는 양이 두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은 바로 그 기간 동안 트레세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40대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한 경험이 있습니다. 트레세메로 바꾼 후 3달 만에 정수리 부분이 눈에 띄게 얇아지기 시작했고 성분을 조사하다가 DMDM 히단토인을 발견했다고요. 그분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이 같은 경험을 했고 결국 법정까지 갔습니다. 유니레버는 DMDM 히단토인이 규정 기준 내에서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방어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이 건강에 실제로 안전하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기준이 만들어진 시기의 과학과 현재의 과학은 다릅니다. 규제 기준은 항상 과학보다 뒤처집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한국에서 판매되는 트레세메 제품 일부에는 여전히 동일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롱 퀄리티라는 자랑스러운 이름 뒤에 일군 발암물질의 방출체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리브영에서 트레세메를 집어들기 전에 성분표에 DMDM 히단토인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트레세메 외에도 DMDM 히단토인은 여러 대형 브랜드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이 성분은 포름알데히드보다 훨씬 저렴하고 광범위한 pH 범위에서 안정적이며 제조 과정이 단순합니다.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이 성분을 선택하는 경제적 이유가 명확합니다. 소비자의 두피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보다 기업의 생산 비용 절감이 우선시된 결과입니다. 미국 연방법원까지 간 성분이 지금도 한국 소비자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송이 터진 후 유니레버는 일부 제품 라인에 DMDM 히단토인 함량을 줄이거나 공식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공표는 없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의 공식이 변경됐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방법은 매번 성분표를 직접 읽는 것뿐입니다. 살롱 퀄리티라는 마케팅 문구 하나로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성분표가 진실을 말합니다. 트레세메를 고를 때 판단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성분표에 DMDM 히단토인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 전문가 추천이나 마케팅 카피가 아닙니다. 그 확인 한 번이 일군 발암물질 방출체로부터 두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3위, 헤드앤숄더, 비듬 샴푸의 대명사입니다. 그 흰 가루 때문에 고민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써봤을 제품입니다. P&G가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 신뢰, 의학적 효능을 강조하는 마케팅, 비듬을 없애준다는 강력한 약속, 검은 옷을 당당하게 입게 해준다는 광고 문구가 비듬 고민자들의 심리를 정확히 건드립니다. 비듬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구원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얼마나 복잡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헤드앤숄더의 핵심 기능 성분은 피리치온 아연입니다. 비듬의 원인인 말라세지아 곰팡이균을 억제하는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 몇 번 사용하면 비듬이 줄어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효과가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굳힙니다. 효과가 있으니 계속 씁니다. 그러나 문제는 장기 사용에서 시작됩니다. 두피에는 수백 종의 미생물이 정교하게 균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이 균총의 균형이 두피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유익균이 유해균의 과도한 증식을 억제하고 두피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피리치온 아연은 말라세지아 곰팡이균만 선택적으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두피 마이크로바이옴 전반을 억제합니다. 마치 감기 때문에 강력한 항생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장내 유익균까지 죽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균총의 균형이 무너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원래 말라세지아를 억제하던 유익균들이 사라지면서 곰팡이균이 더 강하게 반등합니다. 헤드앤숄더를 끊으면 비듬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반동 효과라고 합니다. 브랜드 의존성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비듬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샴푸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두피를 만드는 것입니다. 헤드앤숄더에는 피리치온 아연 외에도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합성 향료, 실리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두피 자극, 마이크로바이옴 파괴, 실리콘 축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비듬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복잡한 두피 문제를 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기간 피리치온 아연에 노출된 두피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 효과가 있던 농도가 점점 약하게 느껴지고 비듬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더 자주, 더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P&G가 수십 년간 이 제품을 팔아온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메커니즘은 헤드앤숄더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하는 7개 브랜드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소비자가 자신들의 제품에 계속 의존하도록 설계된 성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피를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서 제품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품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두피 상태를 만드는 것이 공통된 전략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비듬 치료에 헤드앤숄더를 처방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의료적 접근은 두피 마이크로바이옴의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특정 성분에 대한 영구적 의존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한 피부과에서 공유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수년간 헤드앤숄더를 사용해온 환자가 두피 염증과 탈모가 심해져서 내원했습니다. 의사는 샴푸 사용을 중단하고 두피 마이크로바이옴을 회복하는 치료를 시작했고 정상화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비듬 때문에 시작한 샴푸가 그보다 훨씬 심각한 두피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헤드앤숄더로 비듬을 관리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 샴푸를 쓸수록 비듬이 관리되고 있는 건지 의존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비듬의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두피 피지 과분비, 스트레스, 식습관, 호르몬 변화, 수면 부족 등 비듬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표면만 억제하는 성분에 매달리면 문제의 근본은 해결되지 않고 의존성만 깊어집니다. 실제로 비듬 증상이 지속되는 분들 상당수는 두피 pH 불균형이나 특정 영양소 결핍이 근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리치온 아연이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증상만 잠시 억제할 뿐입니다. 헤드앤숄더가 수십 년간 비듬 샴푸 시장을 독점하는 동안 비듬으로 고민하는 소비자의 수가 줄었다는 통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두피 건강에 관심을 갖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비듬 샴푸 시장 자체가 커져왔습니다. 근본 해결이 아니라 반복 구매 구조를 만드는 것이 비듬 샴푸 산업의 실상입니다. 비듬 문제가 있는 분들은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헤드앤숄더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접근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브랜드는 여러분이 가장 신뢰해온 이름 중 하나일 것입니다. 2위, 도브. 부드러움의 상징이자 감성의 브랜드입니다. 도브는 단순한 샴푸가 아닙니다. 리얼 뷰티 캠페인은 전 세계 여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양한 몸매와 피부를 가진 실제 여성들을 모델로 내세우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극 없는 순한 성분을 강조하고 아이에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은 신뢰감을 줬습니다. 유니레버가 도브로 만들어낸 브랜드 이미지는 거의 완벽합니다. 순하고 자연스럽고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민감한 두피를 가진 분들이, 아이 머리를 감겨야 하는 부모들이, 성분에 신경 쓰는 분들이 도브를 선택해왔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배신당했는지 성분표를 보면 알게 됩니다. 도브 샴푸 성분표를 펼치면 주요 세정 성분으로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혹은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가 나옵니다. 순하다고 광고하는 브랜드가 피부과에서 자극성 세정제로 분류하는 성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극 없는 순한 샴푸라는 광고 카피와 두피 세포막을 손상시킬 수 있는 성분이 같은 제품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브 샴푸에는 디메티콘을 포함한 실리콘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 후 느껴지는 그 부드럽고 촉촉한 감촉은 실리콘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매일 씻어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조금씩 쌓입니다. 몇 달이 지나면 두피 모공이 막히기 시작하고 모발이 무거워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도브 제품에서 DMDM 히단토인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트레세메에서 문제가 됐던 그 포르말데히드 방출 보존제입니다. 수남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도브에서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포르말데히드의 방출체가 나온다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와의 가장 심각한 모순입니다. 도브가 리얼뷰티를 이야기하는 동안 성분표는 조용히 다른 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브랜드의 이야기와 성분표의 사실 사이에서 소비자가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브랜드는 이미지를 만들고 성분표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감동적인 캠페인 영상이 두피에 닿는 성분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유니레버는 같은 도브 브랜드를 팔면서 판매 지역에 따라 성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유럽 시장에는 더 강화된 기준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같은 도브병이라도 어느 나라에서 사느냐에 따라 성분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브랜드는 하나지만 소비자를 대하는 기준은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의 두피 건강은 당신이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중 기준의 문제는 도브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한 P&G와 유니레버 계열 브랜드들 전체에 걸쳐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한국 시장이 거대하고 수익성이 높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성분 기준에서는 유럽보다 낮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결국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욕실에 도브가 있다면 이 영상이 끝난 후 뒷면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브랜드 이미지와 성분 현실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넓은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도브가 민감 두피용 라인을 따로 내면서 더욱 순하다고 마케팅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감 두피를 위한 제품이라는 라벨을 달고 있는 도브 제품에도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감 두피를 위한다면서 자극성 세정제를 쓰는 것입니다. 라벨의 언어와 성분표의 사실이 얼마나 큰 간격으로 벌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사례입니다. 도브는 리얼 뷰티 캠페인으로 전 세계 여성들의 감동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캠페인의 진정성을 믿었던 소비자들이 도브를 선택했습니다. 감성적 신뢰와 성분적 현실 사이의 간격이 도브에서 가장 깊습니다. 그 신뢰를 이용해 성분에 대한 경계심을 낮춘 것이 도브 마케팅의 실제 성과입니다. 이제 대망의 1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가정의 욕실에 있을 그 이름입니다. 1위, 펜틴. 이 이름을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쿠팡, 올리브영, 어느 채널에서든 눈에 들어옵니다. P&G의 대표 헤어케어 브랜드로 수십 년간 전 세계와 한국 시장을 동시에 지배해온 이름입니다. 프로 V 포뮬러라는 독자 기술, 과학이 인증한 모발 케어라는 마케팅,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느낌을 주는 포지셔닝. 펜틴은 오랫동안 신뢰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샴푸, 할머니가 쓰던 샴푸를 아무 의심 없이 이어받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세대를 초월한 가족적 신뢰가
펜틴을 압도적 1위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것인지 성분표를 보면 천천히 알게 됩니다. 펜틴의 문제는 복합적입니다.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로 시작해서 다층 실리콘 코팅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앞서 언급한 브랜드들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펜틴만의 특별한 함정이 있습니다. 펜틴은 실리콘 코팅 효과를 극대화해서 사용 직후 드라마틱하고 즉각적인 부드러움을 만들어냅니다. 처음 사용했을 때 충격적으로 좋은 느낌, 이전에 쓰던 샴푸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부드러움, 그게 펜틴이 수십 년간 소비자를 붙잡아온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처음 써본 날 너무 좋아서 다음 날 또 씁니다. 이번에도 좋습니다. 반복됩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모발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볼륨이 사라집니다. 탄력이 줄어듭니다.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펜틴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계절 때문인가, 나이 때문인가 하고 다른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펜틴을 끊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며칠 동안 머리카락이 부스스하고 거칠어집니다. 실리콘 막이 사라지면서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인데 소비자들은 그것을 펜틴이 없으니 머리가 나빠졌다고 느끼고 다시 펜틴으로 돌아갑니다. 완벽한 의존성의 사이클입니다. 펜틴이 여러분의 머리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펜틴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두피와 모발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 데이터에 따르면 같은 샴푸를 5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국내 소비자 중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그중 펜틴의 충성 고객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이 충성도가 제품의 탁월함 때문인지 아니면 의존성 때문인지 이제 여러분은 판단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P&G가 모를 리 없습니다. 내부 연구팀이 이 의존성의 원리를 수십 년간 정밀하게 연구해 왔습니다. 소비자가 펜틴을 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펜틴에는 합성 향료, 복합 실리콘 성분, 합성 보존제가 총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식약처 화장품 성분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펜틴 성분을 확인하면 발음하기도 어려운 화학물질 이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름조차 알아볼 수 없는 성분들이 매일 여러분의 두피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펜틴 관련 두피 트러블과 탈모 증가를 호소하는 민원이 수년에 걸쳐 꾸준히 접수되어 있습니다. P&G는 공식 대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50대 여성이 온라인에 공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펜틴을 써왔는데 50대가 되면서 정수리가 눈에 띄게 얇아졌고 샴푸를 바꾼 후에야 비로소 실리콘 축적 문제를 알게 됐다고요. 수십 년의 신뢰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프로브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는 전문가의 기술, 과학적 검증의 인상, 그것은 마케팅의 언어입니다. 성분표의 언어는 다릅니다. 두 언어를 나란히 놓고 읽을 줄 아는 소비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펜틴 병을 들고 성분표를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샴푸를 무심코 이어받아 쓰고 계셨다면 오늘 그 선택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펜틴이 오랫동안 1위를 유지해온 것은 성분의 우수함 때문이 아닙니다. 첫 사용 후에 드라마틱한 감각이 소비자를 사로잡고 의존성 사이클이 그들을 붙잡아두기 때문입니다. 마케팅의 정교함과 의존성 설계의 결합이 펜틴을 1위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펜틴의 판매 수치가 브랜드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전략적 성공을 증명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펜틴의 프로 V 마케팅에서 V는 비타민을 상징합니다. 비타민이 들어있으니 모발에 영향을 준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영향을 주는 성분보다 세정 과정에서 두피를 자극하고 실리콘으로 코팅하는 성분이 훨씬 많습니다. 비타민이 있다는 사실이 문제 있는 다른 성분들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마케팅의 언어와 성분표의 현실을 항상 나란히 놓고 읽으십시오.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뭘 써야 하나? 마트에 가면 저 브랜드들 뿐이고 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결국 비슷한 거 아닌가? 절망하지 마세요. 어두운 터널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전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택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형마트 진열대 정중앙을 차지한 브랜드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을 뿐, 더 나은 선택지는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알게 된 지금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정보는 정문 연구기관의 데이터, 공개된 법원 기록, 정부 규제 자료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공개된 사실입니다. 다만 소비자들이 성분표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몇 주간의 조사를 마치고 발견한 진짜로 믿을 수 있는 두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들은 마케팅으로 좋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분과 독립 인증으로 증명합니다. 두 브랜드 모두 국내에서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선택 2위, 닥터 브로너스,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국 USDA 유기농 인증을 받은 브랜드입니다. 페어트레이드 인증도 함께 받았습니다. 생산지 농부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화학 농약 없이 재배된 원료만 씁니다. 브랜드의 창업 철학 자체가 투명성과 공정함입니다. 성분표를 보면 낯선 화학물질 이름이 없습니다.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계면 활성제, 올리브 오일, 햄프시드 오일, 라벤더 에센셜 오일, 읽을 수 있는 이름들, 알아볼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도 없고, 실리콘도 없고, 파라벤도 없고, DMDM 히단토인도 없고, 합성 향료도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언급한 문제 성분들이 단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처음 사용하면 펜핀이나 리조이스처럼 극적인 부드러움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리콘 코팅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2주에서 4주는 적응 기간입니다. 두피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과도하게 제거됐던 피지막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자연적인 피지 조절이 되살아납니다. 머리카락이 가벼워지고 두피 간지러움이 줄어듭니다. 인공 코팅이 없는 본래의 모발 상태로 천천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적응 기간을 견뎌내면 그때부터 진짜 두피 건강의 회복을 느끼게 됩니다. 머리가 가볍습니다. 두피가 숨을 쉽니다. 하루가 끝나도 두피가 예전처럼 기름지거나 간지럽지 않습니다. 닥터 브로너스는 종교적 철학을 성분표에 담아온 브랜드입니다. 창업자 에마누엘 브로너는 성분 하나하나에 윤리적 기준을 적용했고 그 철학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소비자를 속이지 않겠다는 약속이 성분표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닥터 브로너스를 처음 구매하신 분들 중 일부는 라벨 전체에 빽빽하게 쓰인 글자를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 글자들은 기업의 철학과 원칙을 담은 선언문입니다. 성분을 숨기거나 포장지 앞면에 화려한 약속만 내세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투명하게, 명확하게, 숨김없이. 닥터 브로너스는 동물 실험도 하지 않습니다. 제품에 사용된 팜오일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조달됩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포장재 재활용 정책도 운영합니다. 두피 건강만이 아니라 지구 환경까지 고려한 선택이 올리브영 한 곳에서 가능합니다. 닥터 브로너스 퓨어 캐스틀 샴푸는 소량으로도 충분한 세정력을 발휘합니다. 실리콘 코팅에 익숙해진 분들은 처음에 세정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도한 세정에 익숙해진 두피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피는 스스로 적절한 피지 분비량을 찾아가고 샴푸 주기 자체가 늘어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일반 대형마트 샴푸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하지만 두피 건강을 되찾기 위해 피부과를 다니는 비용과 비교해 보시면 계산은 간단해집니다. 안전한 선택 1위, 아로마티카. 대한민국 브랜드입니다. 오늘 영상의 대미를 국내 브랜드가 장식합니다. 아로마티카는 황산염 무첨가, 실리콘 무첨가, 파라벤 무첨가를 브랜드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출발했습니다. 단순히 나쁜 성분을 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유럽 코스모스 유기농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코스모스 인증은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유기농 화장품 인증 기준 중 하나입니다. 국내 브랜드가 유럽의 기준을 통과했다는 것은 성분에 대한 자신감을 행동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7개 브랜드들이 유럽 기준을 피하면서 한국 소비자에게 낮은 기준의 제품을 팔아온 것과 정반대입니다. 아로마티카의 로즈마리 샴푸 라인을 예로 들면 주요 성분이 로즈마리 잎 추출물, 코코넛 기반 계면 활성제, 살리실산입니다. 두피 모공을 막는 실리콘 대신 로즈마리가 두피 혈액 순환을 자극하고 모낭을 강화합니다. 살리실산은 두피의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여 모공이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합성 방부제 대신 식물 유래 성분이 제품을 보존합니다. 탈모로 고민이 많은 분들, 지성 두피로 고생하시는 분들, 피부 트러블이 잦은 분들이 아로마티카로 바꾼 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후기가 국내 수만 건 이상 쌓여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유해 성분들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시도해볼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아로마티카는 올리브영과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대형마트 샴푸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들어있지 않은지를 보면 그 차이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우리나라 브랜드가 유럽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로마티카가 증명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좋은 성분으로 좋은 샴푸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이 여전히 유해 성분이 가득한 대형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된 순간부터 선택이 달라집니다. 성분표를 읽는 습관이 생기면 쇼핑카트에 들어가는 제품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달라지면 주변 사람에게 이 정보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소비자의 선택이 천천히 시장을 바꿉니다. 지금 이 영상을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오랫동안 같은 샴푸를 써온 부모님, 두피 트러블로 고민하는 친구, 탈모 걱정이 있는 분께 보내주세요. 아는 것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아로마티카가 전국 올리브영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유통 전략의 결과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이 성분을 따지기 시작했고 그 수요가 시장을 움직인 결과입니다. 아로마티카의 성장이 증명하는 것은 소비자가 변하면 시장도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소비자의 선택이 한국 시장을 바꾸고 그것이 다국적 기업들에게도 신호를 보냅니다. 성분표를 읽는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제조사들은 성분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아로마티카의 또 다른 강점은 국내 소비자와의 직접 소통입니다. 브랜드는 성분 변경이 있을 때마다 소비자에게 공지합니다. 어떤 성분을 왜 변경했는지를 투명하게 밝힙니다. 소비자를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해야 할 파트너로 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7개 브랜드들이 성분 논란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입니다. 이것이 한국 브랜드가 유럽 기준을 넘어서는 방식입니다. 지금 욕실로 가보십시오. 샴푸 뒷면의 성분표를 보세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디메티콘, 파라벤, DMDM 히단토인, 이 5가지가 오늘 기억하셔야 할 핵심 성분들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오늘 영상이 드린 정보를 떠올리십시오. 당장 버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쓰고 다음 구매를 할 때 선택을 다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기업들은 식약처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두피 건강이 우선순위에 오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유럽 소비자에게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서 한국 소비자에게는 느슨한 기준을 유지하는 이중성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분표를 읽을 줄 아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기업들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이 시장을 바꿉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식약처가 허용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했다는 의미이지 최선의 선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규제기관은 사후에 반응합니다. 소비자는 지금 선택합니다. 지금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규제기관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성분표를 매번 읽는 것이 번거롭다면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성분 이름만 외워두세요. 성분표에서 이 이름들을 발견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1분이 여러분의 두피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됩니다. 지식이 힘입니다. 성분표를 읽을 줄 아는 소비자가 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그 첫 번째 선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쓰는 샴푸 브랜드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늘 나온 브랜드를 쓰고 계신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속에 숨겨진 진실을 계속 파헤치겠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